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97페이지죠. 자, 97페이지인데 앞에 복습을 조금 더 할게요. 반복해서 보실 게 5페이지하고 지금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오늘 필요한 용어 정의가 5페이지 가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실장이 필요하면 둘 수 있죠. 둘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인이라 하죠. 고용인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오늘 진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요. 등록한 자.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하면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농협이 있죠.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대. 그러면 어쨌든 특수법인은 시험 나눈 것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농협이면 농업협동조합법 하니까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부동산도 농협이니까 농지 한 개에 대해서 매매 견인 배차 요만큼만 중개하니까 공인중개사법 전체 기준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 것,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인가 여러분 묻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농협인 특수법인이 중개업할 때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되는 경우에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 된다. 적용되지 않는 것.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의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전면 다 적용되는데 나누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1사람이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2사람이 있죠. 법인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 줄이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럼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데 무자격자이죠.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부칙이고 중개업을 하면서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 사무소 명칭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못 쓰고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겸업을 하여도 경공업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갖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인가요? 기준을 잡으시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보조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로서? 공인중개사이죠.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소속인데 법인이면 누굴 두어야 되고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이 되니까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처럼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이죠. 중개보조원은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래서 부동산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2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하면 보존을 말하고 무자격자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붙으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무자격자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처럼 일체 중개문을 수행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소속 중개 본인을 공유할 수 있는 대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여기 오늘 필요한 내용.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등록 기준. 일찍 오시면 매번 보셔야 돼요. 자, 등록 기준은 일단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두 사람. 현재 중개업을 사무소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재 소장은 세 사람. 이 부칙은 폐업하게 되면 무자격자니까 등록할 수가 없죠.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입니다. 등록은 공인중개사 법인이 요건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요건이면 쪼갤 수 없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은 금지합니다. 나아가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 한 개 가게 이미 소속되어 있다면 다른 부동산에 소속될 수 있나 없나요?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개의 부동산에 이미 소속되어 있다면 같은 시간대 때 다른 부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버리면 한 개 가게 이미 소속되어 있고 등록해버리면 자기 부동산에 같이 소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중 소속이 걸리니까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자격시험은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가 없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개인이고 법인은 회사니까 등록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46페이지 자연인 개인의 등록 기준, 그 말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1.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2. 실무 교육받고 3. 사무소 확보하고 넘기시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되죠. 그 네 가지는 법인과 공통 기준이고 매번 시험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첫째 줄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줄이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시험 나오고 법인은 어떤 회사일 것?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 5개 중에 한 개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면 되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어도 뭐는 밑에 니은에 관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 5개 중에 한 개 설립하든지 협동조합 설립하면 등록되는데 두 번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은 자본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래서 법인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등기해야 성립되죠. 법인은 등기한 사람을 법인 그래요. 그럼 등기한 법인은 등기하려면 본점을 두고 설립 등기하겠죠. 본점 두고 영업하다가 필요하면 지점을 줄 수 있다. 우리 법에 의한 법인도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인 법인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점을 뭐라 부르고 주된 중개사무소 줄여서 주사무소라 부르고 지점을 분사무소라 부르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어디 빼고 주사무소 속하고 있는 시군구는 빼고 나머지 시군 구별 주죠. 그러면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주사무소 위에 분사무소는 여러 개 둘 수 있죠. 하지만 업무는 몇 조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오늘 14조 배우시겠지만 중개사무소 안에서 법인은 중개하고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겸업은 14조에 있는 6가지만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사 두 사람은 뭘 둘 수 없다? 분사무소는 둘 수 없지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중개업하고 6가지하고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부칙 개업 공인인 중개사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겸업을 하여도 법원 경매 업무나 자산관리공사 공매 업무를 일치할 수가 없다. 법인 주된 사무소는 설립할 때 회사 종류별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 있죠.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요건을 따질 때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인사 이어야 하듯이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인사일 것.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 기준에서 대표자 공인인사 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 포함 제외. 공인중개사 일 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인사 일 것.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 제외.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기준을 꼭 구분하시고. 그럼 책임자도 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 등록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등록을 하고 주사무소만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하고 뭘 교부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여기는 등록증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어디 가서 본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을 해야 한다 할 때 어디 가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기준 잡으시고. 두 번째 분사무소 안에서 일은 누가 해요?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처럼 중개업무는 책임자가지 대표자가 안 되고 주된 사무소 5개 광고물 간판 달겠죠? 누구 성명을 넣어야 되고? 대표자.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책임자. 이걸 구분하는 게 공부예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법인인가 아닌가에서 구분하실 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14조 업무만 요건 어디만 쓴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말하고 14조 업무만 이건 어디 쓰는 말이요? 법인만. 사원 임원 개념도 어디만 쓰는 거요? 법인만. 공인중개사 부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14조 업무 제한이 없다. 됐어요? 이 정도 복습하죠. 매번 읽어보시고 자 거기 97페이지 사무소 제 메뉴 타이틀에 게시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있죠. 등록증을 받았으면 등록증을 걸고 분사무소이면 뭘 게시하고 신고 필증을 게시한다. 지금 나중에 암기사항이에요. 게시사항인가 아닌가 할 때 암기사항이고 밑에 2번에 게시사항이 있죠. 그 나중에 등수야 보자 이렇게 암기한다고요. 등록증 수 보수 실비요율 한도액표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원본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간단히 보시고 밑에 사무소 명칭 있나요? 사무소 명칭은 상호를 말해요. 사무소 명칭은 상호를 정할 때 법에 쓰고 있는 문자는 꼭 넣어서 정해라 해서 1번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에서 1.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밑줄 사무소 명칭에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밑줄 몇 자요?
8자. 부동산 중개 몇 자? 5자. 요 문자는 꼭 넣어서 상호를 정하라는 거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라고 하였다. 사무소 명칭으로 적법해요?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 어쨌든 이런 말 필요 없이 8자는 꼭 들어야 되니까 4자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네?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됩니까?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들어가 있죠. 그 앞에 말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문자 8자나 5자는 꼭 넣으라고요.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가능해요. 5자만 들어가면 앞에 문자나 뒤에 문자는 임의로 결정하고 8자 넣어서 꼭 짓고 5자는 꼭 들어가야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중에서 부칙은 무자격자이다. 넘기시면 맨 위에 2번 중개인은 이 책에서 부칙을 중개인으로 줄여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중개인이 부칙이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는 몇 자는 못 써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8자 문자는 쓰지 못한다. 제한받는다. 차등받는다 그랬어요. 그 박스에 적법한 명칭인지 아닌지는 앞뒤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말 빼고 8자 들어가 있으면 맞고 5 들어가 있으면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옥외 광고물 밑줄 박스 밑에 2번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은 사무소 간판을 말합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 달고 세로형도 달고 돌출 간판도 달고 옥상 간판 달겠죠. 간판에 실명자로 하자 해서 의무가 뭐인가 하니까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옥외 광고물 나오면 표기 의무가 있는데 뭘 넣어야 되는가? 성명을 넣어야 돼. 근데 가장 기본이 간판은 영업의 표시겠죠.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달았다 그 말은 영업을 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옥외 광고물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겠는가?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인가? 그것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간판은 달아야 한다. 간판은 꼭 달아야 되겠어요? 저 시골 가면요. 시골 가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동네 이장이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 있다가 논에서 트랙터 가지고 밭 갈다가 전화 오면 장어 보고 뛰어가 가지고 중개하고 하거든. 농지매매. 그 사람은 간판 꼭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 타이틀 밑에다가 설치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어요. 2번 나왔어요. 옥외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다. 영업을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할 때 자기가 결정되면 그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옥외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그러면 설치 의무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간판 달죠? 의무는 아닙니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게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에 등록증 걸려있죠? 등록증에 누구 성명이 있어요? 대표자. 분사무소 신고필증에는 책임자처럼 등록증에 또는 신고필증에 있는 성명은 꼭 넣으라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1번의 둘째 줄 옥외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그 말은 의무는 없지만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밑줄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누구?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필증에 있는 누구 성명. 항상 함정을 지금 구분하시면 돼요. 분사무소에서 중개문은 책임자가 하니까 분사무소의 간판은 대표자 성명을 넣는 게 아니고 책임자 성명을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뭐 성명 표기 방법 3번은
둘째 줄에 옥외 광고물 중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간판에 개업 공유 성명, 성명 동그라미 을 크기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되어 있죠. 크기는 제한이 없이 몇 센치 이상 이런 말이 없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한다. 오늘 수업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동산 간판 보이면 8자를 쓰고 있는지 5 쓰고 있는지 밑에 대표 누구 되어 있죠. 최근 시험은 연락처 표기 의무가 있다 없다. 간판에 연락처 표기해야 한다. 이런 말 없어요. 뭐만 표기하면 된다. 성명 표기 의무가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 함정 체크를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명칭 사칭 금지는 당연히 8자나 5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이지, 개업공인사 아닌 자이면 8자 써도 안 되고 5 써도 안 되고 유사 명칭을 써도 안 되겠죠. 판례가 나중에 뭐 다시 공부하겠지만 1, 2월 되면 부동산 카페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면 발품 부동산 이렇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손님이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갔다가 아파트 내놓고 갔다, 아파트 알아보러 갔다 왔다 할 때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부동산 갔다 왔다 그러죠.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이 중개사무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썼죠 지금? 부동산 썼죠? 이렇게만 써도 법에 걸린다는 거야. 개업 밖에 나가면 저기 교회에 나가면 그 한적한데 커피숍이 있고 옆에 간판 발품 부동산 카페 이렇게 적어놓고 중개받고 있다고 걸린다는 거야. 개업 공인사이면 정식적으로 몇 자요? 8자, 5자 쓰고 있는데 개업 공인사 아닌 사람이 이렇게만 써도 걸린다는 거야. 걸리면 형벌의 억수를 강해요. 나중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개업 공인사 아닌 사람이 사칭하면 걸린다. 그 조문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30일의 시험에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이 옆에 99페이지 3번 하단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있죠. 표시광고도 밑줄에 보세요. 표시광고도 해야 하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표시광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할 때 광고를 내는 거지. 표시광고도 의무가 있다 없다? 밑에 의무 없다 적으시. 표시 광고 하려면 첫째 줄에 개업 공인사는 밑줄 하시고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하려면 그러면 의무는 없지만 할 때는 그 다음에 밑줄 중개사무소 밑줄 둘째 줄 때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할 때 뒤에 명시하여야 하며 밑줄 광고를 할 의무는 없는데 할 때는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광고 문구에 꼭 명시를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표시 광고 자체는 의무가 없는데 전단지 광고하든지 일간신문 광고하든지 매체 불문하고 광고할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꼭 명시를 하라고. 그래서 밑에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셋째 줄 뒤에 명시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나요? 그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게 폐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밑에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하고 누구의 성명이요? 개업공의 성명은 꼭 명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조원이 무자격자가 자기 전화번호를 밑에 넣고 광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전화는 누가 받겠다는 거야? 중개보조원 지가 받고 지가 영업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마라. 하도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밑에 기억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개업공인사의 성명. 법인이 광고 낼 때는 누구?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번 넘겨보세요. 이제
중개 보조원의 현상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번에 추가된 것이고,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밑줄. 인터넷 광고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수업 마치고 네이버나 아무리 들어가서 부동산 인터넷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한번 쳐보시라고. 피해가 너무 많아요. 뉴스도 나오고. 실제 내놓은 매물이 아닌데 실제 매물처럼 물건 좋은 물건 이제 띄워놓고 그 미끼 상품 띄워놓고 전화 오면 이 상품은 손님이 거둬들였습니다. 아니면 이미 팔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허위 광고, 부동산에 내놓은 물건이 아닌데 물건을 미끼 상품으로 좋은 물건을 띄워놓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물건 보고 전화하게 되면 그 물건은 지금 누가 지금 뭐 절충 중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물건을 미끼 상품으로 강제하는 것. 인터넷 광고가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이번에 강조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에 정하고 있는 것, 앞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개업공에서 성명 이외에 밑줄 중개 대상물 종류별 어디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 구분하시라고. 그 일반 광고이면 뭐만 넣으면 되고, 요거 사무소 소재지,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개업공에서 성명만 넣어서 광고해도 되는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거 이외에 뭐까지? 앞으로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다시 나올 거예요. 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꼭 하라고. 뭐 할 때요? 인터넷 광고할 때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거기 위에 방금 보신 동그라미 2번 신설 적으시고, 2번이 신설된 조항이고,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있죠. 그것도 과로 보니까 언제부터 시행해요? 내년 8월 20일 시행인데 어쨌든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그것도 양가로 2번 옆에 신설 적으시고, 맨 밑에 양가로 4번 있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있죠. 신설. 인터넷 광고할 때 규제 조항이 많아졌다. 그건 알고 보셔야 돼. 그래서 2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에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기업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이건 방금 미끼 상품처럼 실제 내놓은 물건이 아닌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정연이가 사는 아파트가 억수로 좋은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부동산 하는데 표시광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물건이 좋은 게 쭉 있어야 될 손님이 클릭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고 물건 좀 겁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거래가 지금 내놓은 물건입니까? 내놓은 물건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 광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끼 상품 클릭한 다음에 물건이 좋아 보이면 이 물건 매입하려고 임차하려고 부동산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손님이 거둬들인 물건입니다. 다른 물건 이거하고 똑같은 물건이 있다 해서 유사한 물건을 보여주고 매매를 강제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인데 표시 광고하는 것. 가격 등을 내용과 사실 다르게 광고하는 것. 가격을 부풀려 올려가지고 광고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지금 부산의 해운대 LCT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조정 지역이 풀리면서 바로 LCT가 미분양이 있었는데 싹 다 걷어간 거예요. 서울 자본들이 와가 대구 자본하고 타 지역이 매입하면서 부동산 내놓은 가격이 피 5억 밑으로 팔지 마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17억이다. 54평이 17억이야. 그럼 매입한 사람이 부동산 지가 투자 목적이니까 부동산 다시 내놓으면서 피 5억 붙을 때까지 팔지 마라 해놓으니까 피가 다 5억부터 해가지고 좀 좋은 60평은 뭐 피가 7억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LCT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후발주자가 다 이제 매입하고 피를 5억 붙여 놓으니까 5억 붙여가 매입한 사람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못 받고 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같은 것은 부당하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세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밑줄 하시고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가 위의 규정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시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 사업자나 다음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도 할 수 있어야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둘째 줄까지 맨 마지막 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사업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이게 허위 정보 같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정보 좀 달라고 요청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밑에 쭉 3, 4, 5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둘째 줄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올해 개정법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공용에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니까 정보통신 사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영어로 정한데 되어 있죠. 이것도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의 개정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2일에 나오면 그때 좀 더 보충하시고 일단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많죠. 모니터링 제도가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규제하게 되는 조문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세세한 내용은 인터넷 이용하여 광고할 때 뭘 구체적으로 더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할 것인가. 밑에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5번 모니터링 할 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내겠다 그 말입니다. 개정법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 암기사항은 나중에 하시고 넘기시고. 그래서 위에 그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위에 문제 있죠. 뭐 개시, 명칭은 시험에 나오면 간단한 내용을 모르니까 함정 체크만 꼭 하시면 돼요. 자, 틀린 것 X 해보시고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은 게시한다. 앞에 게시사항이 4가지 있는데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등록증 해서 4가지인데 나중에 암기사항이에요.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은 게시사항이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법에서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읽어보셨던 게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밑줄해 보세요.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몇 자? 8자 또는 5자 문자 성해야 돼. 맞죠?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간판, 옥상 간판, 옥외 광고물 하면 뭘 표기해야 한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철거명할 수 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법 간판이 되니까 성명을 표기하는 간판은 위법 간판이니까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개업공인사는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1번처럼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은 사무소 안에 게시사항이 아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암기사항이기 대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 복습하실 때 인터넷 광고고 부당한 표시 광고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절에 겸업 있죠. 겸업에서 박스에 몇 조요? 14조. 개업공인사의 겸업 제한 등 있죠. 옆에 1항 보니까 누구는 법인 동그라미 법인 하면 몇 조요? 14조 업무만 할 수 있죠. 밑에 동그라미 2항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알아보시죠. 5호 밑에 2항 있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몇 줄? 국세징수법에 의한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몇 줄?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 그 2항 밑 옆에 여백에다가 부칙 개공은 제외 적으시라고. 방금 읽으신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고요? 부칙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 총설부 밑에 103페이지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부칙의 겸업 있죠. 겸업 동그라미 하시고 땡땡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제한 규정이 없어요. 몇 조만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제한 규정은 14조 업무만 이란 말은 누구한테만 쓰고 법인에게만 제한 규정이 있지 법인이 아닌 두 사람은 제한 규정이 없다 적어 놓으시고 제한 규정이 없는데 다만 누구는 뭐만 못한다 그랬어요. 부칙은 뭘 못한다 그랬어요? 양가로 1번에 넷째 줄 뒤에 중개인 있나요? 밑에 양가로 1번에 중개인도 돼 있나요? 중개인 부칙 개업 공인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적으신 것처럼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업은 할 수 있나 없나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칙은 딱 한 개. 경공매 업무만 못한다. 기준 잡으시면 돼. 자, 그래서 2번은 방금 전에 적으신 것처럼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 하면 같은 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겸업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부칙은 몇 조만이라고 제한은 없는데 뭐만 못한다. 다시 다섯째 줄 중개인은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 업무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게 3번 법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겸업 일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10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겸업에 대한 보수 있나요? 그럼 기본 지문이 2개 나와요. 겸업은.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 사는 일이 주된 사업인 중개업이 있고 중개업 말고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불러요. 겸업. 부동산에 사는 일은 크게 중개업하고 겸업이다 그 말이에요. 요 겸업 범위에 14조만이라고 제한받는 사람은 누구? 법인. 법인이 아니면 중개업하고 겸업 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부칙은 겸업 중에서 뭐만 못한다? 경공매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아니 중개사무소 하는 일이 2개밖에 없어. 중개업하고 겸업밖에 없어요. 이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겸업에 대한 보수 보시니까 겸업은 첫째 줄 겸업은 밑줄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 둘째 줄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 밑줄 하시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 한 개 지문이고 그러면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 정의할 때 중개업이라 하면 해서 어떻게 하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했잖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할 때 이 일정한은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만 받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어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겸업에 대한 보수 밑줄 둘째 줄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이 2개예요.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
업에 대한 보수인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뒤에 셋째 줄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개, 셋째 줄 뒤에 따로 밑줄에 보시면 경매 동그라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대리업의 경매 대리업에 대한 보수는 어디 정하고 있는가? 맨 마지막 줄 배우십니다. 1, 2월 가시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타이틀 밑줄에 하시고 땡땡 대법원 규칙 적어보시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 자, 일단 겸업 종류를 아시기 전에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겸업은 보수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약정한 대로 합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업에 대한 보수는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는 말이 있다 없다?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문이 두 개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에 대한 대가는? 겸업에 대한 대가는. 단지 마지막 주의 표시는 법원 경매 대리업에 대한 대가는 대법원 규칙에서 별도 권리분석 50만 원 1%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거 빼고 나머지 겸업은 제한이 없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옆에 104페이지 양가로 2번 있죠. 법인의 겸업고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